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국이 과거에는 어땠고 그 과거가 현재까지 오는 이 과정들, 그런 거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사들을 보면서 진행할 건데 지금 상황과 어떻게 대립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영상 마련했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도 시리즈로 제작이 될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보시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거는 여기 지금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쭉 볼 거예요. 과연 어떤 식으로 부동산들이 움직이면서 시세가 변했는지 말이죠. 이제 기사들을 하나씩 볼 건데 보게 되면 이제 90년도부터 볼 겁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 90년도 6월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90년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다. 지금도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올랐는데 이후에도 꾸준히 IMF가 오기 전까지 올랐다가 IMF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서, 또는 지금 집값이 보합하고 있거나 지금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 현재 2020년도 10월 현재의 과거 기사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보게 되면 대도시의 대형 아파트 단지 내 주택 가격이 최근 거래는 거의 동반하지 않은 가운데 짙은 관망세 속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 보면 지금 얘기인지 90년도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죠. 지금 관망하고 있으면서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평택 시장만 놓고 본다면요. 이게 90년도 6월 14일 기사입니다. 내용인 즉슨 뭐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연초에 비해서는 엄청난 폭으로 올라 46평형은 지난 8일 현재 1억 8천에서 2억 원으로 5개월 전인 지난 1월 10일 현재의 1억 1천만 원에 비해 최고 81.8%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달과 지금 6월 달 불과 5개월 만에 81.8%가 상승했던 서울 지역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밑에 쭉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같은 90년도에 나온 거고, 임대료 인상 규제 촉구 시민대회 열려, 내용인 즉슨 보게 되면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임대료 인상 규제 촉구 시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는 전셋값의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결의문을 통해 망국적인 땅 투기와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서울 인구의 60%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힌 채 세입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뭐 임대료 규제와 소형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을 제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게 뭐 지금 내용인지 90년도 내용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내용인 거죠.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게 되면 6대 신도시, 제목도 그렇고 6대 신도시의 국세청이 종합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전세금 및 임대료를 턱없이 높인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각각 2명과 뭐 중개사 15명 등 19명을 세무조사 착수했다. 뭐 임대료, 그러니까는 전세 가격이나 뭐 이런 거를 올린 사람들을 세무조사를 했다. 90년도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요거는 전세방 못 구해 연탄불 피우고 자살.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90년도에 전세값이 폭등을 하니 전세를 못 구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뭐 이런 상황이 임박하다 보니 비관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 집이 좋은 집도 아니었는데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90년도에. 근데 이게 90년도 뿐만 아니라 그 후 2000년대 들어서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기도 이제 전셋값 마련 못해 일가족 3명 동반 자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에 살던 데서 내몰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 비관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93년도로 넘어가면 집값 연 7개월째 하락, 전셋값은 2개월째 오름세라는 제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집값은 어느 정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뭔가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데 전셋값만 올라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평택만 놓고 보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단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어떻죠? 예, 완전히 씨가 마르면서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93년도에 9일 주택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도시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39개 도시의 4,119 표본주택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의 주택매매 가격 지수는 92.2, 전달보다 0.1% 떨어졌다. 이로써 전국 주요 집값 가격은 4월 이래 7개월 연속 하락했고 작년 말에 비해서 2.4% 내렸으나 하락폭은 지난 6월 0.6%에 이어 7월, 8월, 9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전셋값은 오르고 있다. 예,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주요 도시의 집값 안정, 전셋값 상승 같은 내용입니다. 예, 주요 도시들이 집값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인 거죠. 공급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됐는데 지금처럼 법으로 뭔가를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집을 막 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또 금융실명제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가면서 안정세를 탔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때 전셋값은 올랐던 겁니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매매 가격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고, 이 전셋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다주택이나 법인들한테 부과됐던 세금들이 임차인 쪽으로 전이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선례를 보면, 저도 알고 있는데 몰랐을까 싶어요. 선례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진행을 한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전셋값은 상승했다라는 거고, 94년도에도 전셋값 안전 대책을 추진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건설부 당국자는 23일 최근 전셋값이 다소 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전환했을 때 양도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며 이 같은 방향에 재무부도 동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미분양이 많았다. 그리고 전셋값은 뭐 집값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전세 사느냐고 전셋값은 올랐다. 그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뭔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전세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몇 년 전에 임대사업자 혜택과 비슷한 내용인 거죠. 전셋값이 왜 오르나라는 이런 식으로 또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뭐 여기 내용은 보게 되면 기존의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선호했던 기존 세대 대비 이때 당시 X세대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소형 평형이라든가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선호하다 보니 뭐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인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 입주 대기자들의 전세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5개 신도시 아파트 건설 물량 총 26만 9천 가구 가운데 지난 7월 말까지 14만 4천 가구가 입주가 이루어지며 나머지 물량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이 우선 전셋집에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쭉쭉쭉쭉 나오죠. 요 기사 내용도 보게 되면 현재인지 94년도 그때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20년 전 기사입니다. 20년 전. 근데 그때 당시에도 주변에 신도시를 지면서 지금 사전청약 하듯이요. 사전청약 해놨으니 전세 살든가 월세 살든가 해야겠죠. 전세값이 오르죠. 전세값이 오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조세 저항을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겠죠. 알면서 이런 걸 다 알면서 진행한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당 290만 원 넘어. 95년도입니다. 좋을 때죠. 지금이라면 당장 살 텐데 말이죠.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값이 평당 290만 5,100원까지 올랐다. 평당. 그래 봐야 얼마 안 되는 가격이죠. 11일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4일부터 9일까지 평형과 위치가 다른 전국의 아파트 3,687개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가격이 올랐다.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49평 요런 데가 1천만 원 오른 1억 8천에 거래됐고 49평이 1억 8천이랍니다. 요런 집이 이제 매매했으면 더 쌌겠죠.
전셋값이 올랐다. 서울의 전세 수요자들 중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많아 주차장 때문에도 아파트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신축 아파트, 지금과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서울 그리고 평택도 마찬가지인 게 늘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벌써 95년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90년도부터 5년까지 95년도까지 왔습니다. 올 아파트값 서울 오르고 신도시는 떨어졌다. 네, 제목 기사대로입니다. 서울은 올랐어요. 꾸준히 오릅니다. 5년 내내 거의 올라요. 네. 그리고 나서 신도시들은 일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에 공급이 집중되면 가격이 조정받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개 신도시 가운데 아파트 값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분당으로 5.2%가 내렸으므로 중동 2.8%, 일산 1.8%, 삼본 0.5% 순으로 각각 떨어졌다. 그러나 평촌은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평당 449만 7천원에서 454만 5천원으로 1.1% 올랐으며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도 14.4%나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96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IMF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일어나기 전 그리고 지금 그리고 후를 알기 위해서 지금 과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오늘 영상은 아마도 시간 때문에 과거 20년 자료고 그 후에 10년 자료, 그 후에 현재 그리고 미래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전셋값 인상 신고 문의 전화 폭주. 전셋값이 인상된 거를 신고해라.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겠죠. 그런 거를 신고하게 되면은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올해 전셋값 지역별로 최고 30% 상승. 요게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전세가 평택도 C가 마르면서 저가 전세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신규 아파트 그리고 지은 지 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매매값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말이죠. 올 들어 주택 전세 가격이 지역별로 최고 3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전국 41개 신도시 4,310개 주택 대상으로 주택 가격을 조사한 결과 계속 올랐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반면 전셋값이 내린 지역은 충주, 부산, 제주 등 3개 지역에 불과했다. 아파트가 10% 올랐다. 단독주택이 5.7%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뭐 단독주택, 빌라 뭐 이런 쪽으로 선호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2000년도, 2010년도 이후 요 정도부터는 거의 아파트가 거의 주택의 표본으로 자리를 잡았죠. 네, 요게 이제 97년도입니다. 이제 슬슬 위기가 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평균 7% 상승. IMF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전세값도 뭐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폭등했다가 내려갔다 폭등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이렇게 그래프는 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7% 상승이라는 겁니다. 올 상반기 동안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각각 평균 7%, 전세가는 4.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동향은 부동산 전문 무슨 어제에서 표본주택 뭐 5,344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표본으로만 계산했는데 이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 지금처럼 각 시별로, 각 구별로, 각 동별로 심지어는 개별 아파트의 시세까지 조사할 수 있었던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런 표본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각 동별로 아파트 브랜드별로도 다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 했는데 뭐 평균적으로 보니까 7% 상승했다. 그러니 더 오른 곳과 뭐 적게 오른 곳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98년도 올 부동산 가격 대부분 하락. IMF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면서 올 부동산 가격은 IMF 한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IMF 체제 하에서 뭐 오르기가 어렵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투자 감소와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는 2에서 3%, 수도권에서는 1.5%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상가 오피스텔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장 크게 받아 전국적으로 4에서 5%, 수도권 지역은 5에서 7% 내리고 2001년 이후에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98년도에서부터 2001년도니까 약 3년 후 정도까지 회복세를 찾아보기 어려울 걸로 보인다. 이런 내용인 거고, 반면 주택의 경우 표본 건축비 인상 등으로 지금도 인건비라든가 건축비는 계속 인상이 되고 있죠. 아파트는 지방 매매값을 제외한 전국의 매매나 전세값이 1에서 4%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IMF 체제 하에서는 경기 위축, 지금과 같이 경기 위축, 그리고 지금은 저금리죠. 그리고 물가 상승, 지금도 이제 뭐 태풍 피해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실업 증가, 여행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실업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 요인이 우세해 전반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기업용과 상업용 부동산, 농림지, 지방 소재 부동산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게 이제 내다본 거죠. 지금도 이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보다도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꽤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길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이때와는 좀 다르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돼서 꼭 그렇게까지 최악으로 치닫진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기사입니다. 세입자가 왕, 98년도에 IMF 시대 이사철 신풍속도 해서, 내용인즉슨 뭐냐면, 집주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 전세금을 빼줄 수가 없고,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요. 전세금을 빼줄 수 없으니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낮춰줄 테니 더 살아라, 이렇게 사정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매매 가격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급매물이 시세가 돼가지고 그것보다 아래로 거래가 돼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98년도 2월달 기사인데, 이때 당시에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거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불과 90년도 초반대, 중반대 정도만 돼도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고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IMF가 터지면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때 이제 깡통 전세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했고,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떠안아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절대 전세를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집값이 올라도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이 피해, 집값이 떨어져도 그 떨어지는 피해를 고스란히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질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겁니다. 집을 어찌됐든 간에 하나 가지고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뭐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뭔가 받는 데미지가 적었을 텐데,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인 거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실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분양가에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손해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을 뭔가 피를 주고 웃돈을 주고 샀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떨어지는 낙폭이 크니까 내가 받는 데미지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시장으로 위험을 피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기존 주택 피주고 사기에는 뭔가 지금 느낌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사업하셨던 분들, 특히 뭐 자영업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회사 다녔던 분들이라든가, 큰 집이나 좋은 위치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전세를 살거나 또는 월세로 사는 뭐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밑으로 하향하는 일이 벌어졌죠. 큰 집 팔아 작은 집 산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99년도 불과 1년이 지난 후에 서울 수도권 전셋값 급등 조짐이 나타납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주춤해진 반면 전셋값은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급등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흐름이 불과 1년, 2년 그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때 당시에 99년도 기사거든요. 요게 99년도 1월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데다 방학 중에 이사를 하려는 일부 수요자들이 이사 준비를 서두르는 바람에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가 돼봐야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그 흐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나는 꼭 바닥에서 사겠다, 나는 꼭 위에서 팔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자신감이 지나치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일정 부분 아파트 시세라든가 주택 시세가 내려온다라고 하거나, 또는 지금 가격이 내가 봤을 때 적당하다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실거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적당한 위치에 집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집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뭐가 됐든 간에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받는 데미지가 더 적어집니다. 전세보다요. 네, 오늘 영상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오늘 영상 끝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것은 주택, 특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이런 식으로 쭉 2006년도부터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거는 90년도 자료인데 IMF하고 그 IMF 이후 99년도까지 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2000년도부터 쭉 정리해가지고 10년치를 또 볼 건데, 예,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후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후 2010년부터 2020년도 그리고 앞으로 2030년도까지 어떤 일이 또 생길지 그거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